정성호 장관이 9명의 검사를 추가로 감찰 지시한 사실 전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대장동과 대북 송금 관련 여러 특종으로 유명한 김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남욱이 입을 열며 폭로한 이유가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남욱은 당시 수사 중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정 검사는 환부만 도려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법조계 원로들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덧붙였는데, 이 외에도 포렌식으로 확보한 남욱 가족의 사진을 정일건 검사는 남욱에게 보여주며 압박을 했죠. 이렇게 고문과 같은 짓을 하니 입을 안 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런 부분에 대한 증언으로 유죄가 나온 것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련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왜 검찰개혁이 중요한 부분인지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법정에서 다 인정이 안 됐어요. 근데 수사기 제가 보도한 게 제가 지어서 한 게 아니고 검찰 수사 기록 안에 모순점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법원에 낸 증거 기록은 수사 기록이 100이면 뭐 얼마를 낸지 모르고 100을 내진 않아요. 지들한테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내는데, 만약에 이걸 특별수사팀이 한다거나 또 특검이 꾸려진다면 그 100%의 수사 기록을 보면 처음에 수사 자체가 쌍방울이 변호사비, 이재명한테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신 내줬다. 맞아, 그것부터 시작했어. 근데 누가 고발했을까요? 이낙연 측에서 했죠. 이거를 국민의힘이 한 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은 이낙연 측에서 고발합니다. 미치겠다. 그거를. 기록상에서는 그 변호사비 대납하고 처음에 대북송금 수사도 주가 조작을 위해서 이벤트를 벌인 걸로 가다가 이재명 방북비용으로 바뀌죠. 800만 불을 전체 다 방북비용 하긴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불은 뭐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폰 비용을 대신 내줬다가. 저는 그냥 검찰청이 무서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는데, 한마디로. 저기는 가면 그냥 무조건 당하는 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는 10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그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지 말라, 이런 법원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법대 다니는 친구들도 맨날 그 얘기 하고 다녔어요. 지금 근데 우리 금태섭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면 어떻게 나쁜 놈을 하나도 안 빼고 잡을 것인가, 여기에만 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뭐를 겁내냐 하면 내가 죄를 지어놓고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그걸 겁을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가 없이 당하면 어떡하지를 엄청 더 걱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 사람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일들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가 정말 시민의 인권 보호에는 무관심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죄 지은 자 하나를 놓치는 것과 죄 없는 사람 하나를 올가넣는 것 사이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만, 지금 우리 시스템은 정말 검사들이 내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를 짓밟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공감합니다.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조작 기소 의혹 수사를 종합특검이 넘겨받은 가운데 이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대표적 인권 침해 사례인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보다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두 사건에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멀쩡한 사람을 피의자로 만든 것도 경악할 일이지만, 쌍방울 사건은 대통령실까지 개입된 정황이 드러나서입니다. 또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의혹은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박상용 검사 녹취록에서도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엮기 위해 사건을 조작한 흔적이 확인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의견 댓글로 많이 부탁드리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